요게 그냥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며요. 근데 우리는 요 행복이라는 걸 무시하고 여기서 행운을 찾으려고 지지밟잖아요. 예. 행복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행운보다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요렇게. 요거 부천 들판이에요, 지금. 부천의 대장동 들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부동산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부자는 성공에 초점을 맞춘대요. 근데 빈자는 오락에다 초점을 맞춘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쭉 보면 뭐 그냥 그저 그러고. 근데 꽁돈이 생기면 부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투자할 곳을 찾는데요. 근데 빈자는 꽁돈이 생기면 친지한테 내가 한턱 쏠게 하고 전화부터 때린대. 이게 빈자와 부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나 돈 많이 생기면 안 되겠지. 한 10만 원 생겼다 그러면 뭐 할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럼 내가 빈자인지 부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땅 따먹기 놀이 뭐 이거 아까 나왔었으니까 그건 저거고. 그럼 가치 있는 농지 투자 물건은 어떻게 찾아야 가야 되는가? 부동산을 싸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얼마면 싸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동산은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가 싼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수요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얘기냐면 우리가 뭐 비싼 땅 얘기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에요? 명동 얘기하잖아요. 뭐 요새는 강남 쪽도 나오지만 아직도 명동이 꿋꿋이 지키니까. 근데 명동 땅에 과연 싼 거를 얼마까지를 싸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농사를 지을 제가 지금 산다 그러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최고 줄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이 남으면은 수지타산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명동 땅 내가 5만 원 달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자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변하고 따라서 싸고 비싼 거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것을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 싸다면 그것이 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그래서 계속 와서 싸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나 이런 물건을 고를 적에 제가 경매 물건을 예로 들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물건을 한 100을 고른다 그러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거는 한두 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앉아서 정보지에서 고르고 현장에서 고르고 또 가서 고르고 하면서 실제 하다 보면 1, 2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싸고 좋은 물건을 자꾸 고르게 된다. 그 다음에 그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맨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 지역이 어떤지 법률적으로 아까 얘기한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자꾸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내 위주로 자꾸 생각해야 돼. 내 위주로. 내가 생각하는 위주로.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현재 그 건물들이 있고 상가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한 게 현재 그 자체가 있거든요, 지금. 실물이 다 보인다고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지금 실물이 없어요. 물론 땅이라는 자체는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땅을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이 이용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이용 가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땅에다가. 그래서 여기 아파트 갔으면은 대지가 되는 거고 상가 갔으면 상업용지가 되는 거고 공장에 있으면 공장용지가 되는 거고 땅이라는 것은 무한 변신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목이라는 그 자체가 뭐에 따라서 변해느냐 하면은 그 땅 위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안 보고
그냥 그 지목만 막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나중에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상지역이나 물건을 찾아갈 때는, 선정할 때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보고 좀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도로 같은 걸 보고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땅 하나만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찾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갖고 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이란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해야 되고, 그 땅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지역 전체를 좀 보고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수요자들, 앞으로 나를 이 땅을 내가 조금 갖고 있다가 팔으면 그걸 할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멀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집중과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농지 투자에서는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천작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돼요. 어느 한 지역을. 그래야 그 지역의 개발 정보라든가 어떤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천작용이라는 그 입장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해야지만 농지든 임야든 나중에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어느 한 지역을 좀 하시라. 그 다음에 투자 원칙은 항상 지키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지 전문가나 현지 단체의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라. 이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면 어떤 것을 지금 할 것이냐, 내가 바로 보유하면서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을 바로 하면서 개발을 해서 내가 그냥 처분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빌라 지어서 파시는 분들 뭐냐, 나도 농지를 사서 바로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가치를 그냥 이득을 내겠다. 또 내가 어떤 그 전문 그 건설업자니까 또는 개발업자니까 그걸 하겠다. 그러면 이 후자를 택하셔야 되고, 내가 그냥 일반 투자자라면 전자를 가면서 나중에 처분 방법에서 개발도 한번 고려해 보는 쪽으로. 안 보이죠, 지금? 이 양평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어요, 이 나무를. 요 은행나무가 세 그루가 똑같이 서 있는데, 요 두 그루는 지금 파랗고, 요거는 노랗게 돼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같은 위치. 그래서 부동산도 찾아볼 때, 파란 것을 찾을 건지, 노란 것을 찾을 건지, 사람에 따라 틀리고, 그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고, 돈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다. 동일 지역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투자 물건 선정할 때는 투자 지역의 인구 변동 보라고 그러는 거,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급적 제가 보라고 그러는 거.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라 그랬는데 내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난 투자는 앞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부천행밖에 없어. 땅이고 집이고 간에. 그런 경우라면은 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국토종합계획이나 시도발전계획을 보면서,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서 경기도로 할 건지 충청도로 갈 건지 강원도 동해안권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다시 경기도로 택했다 그러면 양평으로 갈 건지 화성으로 갈 건지 부천에다 할 건지 그런 거를 또 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개발 계획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좁혀가시라는 거예요. 좁혀서. 그래서 대상 지역이나 대상 물건을 좁혀서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 물건을 하나 줬어요. 어떤 대상 물건을. 친구가 나보고 빚 대신 갖고 가라래. 자꾸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이거 역으로다.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의 기본 계획을 보고 그러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요게 영진 지도거든요. 영진 지도를 저는 매년 한 2월 달쯤에 하나씩 사요.
4만 원 정도, 인터넷에서 사면 아마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영진지도를 하나씩 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한 3, 4년에 하나씩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것도 지도에다 막 표시하세요. 보시면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막 표시해서 이거를 보고 내비를 찍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보고 하면은 이 지역에 지금 개발 계획 여기에도 쭉 나오고 도로 계획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확장 계획도 나오고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인지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 그러면서 다시 도시 계획으로 확장해서 보면은 개발 지역을 찾아가실 수 있다. 비싼 거 찾고 엉뚱한 거 찾지 마셔라. 4만 원짜리 지도 하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지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내가 지금 갈라 그럴 땐 이렇게 붙여갖고 표지를 붙여갖고 하나씩 현장에 가서 매번 찾을 수는 없으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서 보셔라. 이건 경매 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투자 대상을 꼭 확인해봐라. 투자 목적. 육하원칙은 아시잖아요. 내가 왜 어쩌고 저쩌고.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라. 타이밍을 잡아라. 자금 성격, 조건, 물건. 결국 육하원칙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왜 하는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투자처를 찾는 거. 이제 큰 국토개발계획에서 지금 어느 도시까지를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나 개발계획을 챙겨라. 그래. 각종 정책 발표 시 그 내용을 좀 분석해봐라. 행정타운은 미래의 돈덩어리다. 그랬는데, 요 위에 이제 5년 단위로다가 해서 계속해서 그 도시계획들이 많이 바뀌어요. 국토개발계획도 바뀌고, 또 내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당선자실에서는 내년도에 국토개발계획을 또 바꿉니다. 왜?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할 거를 과거의 거에서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서 국토개발계획이 후년 초쯤, 여름쯤에 완전하게 다시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큰 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큰 틀은 바꿀 수 없는데 선후가 바뀌어요. 선후. 우선 빨리 하려고 그러고 늦게 하려고 그러던 게 선후가 뒤바뀌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없던 지역에 추가되는 지역들이 조금 생길 수 있고 있던 거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던 거를 후순위로 밀리기는 해도.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 같은 경우에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든지 시군 지역에 행정타운이 가는 지역은 향후에 행정타운이 간다 그래요. 그러면 10년 정도, 15년 후면은 그 지역의 그 시에서, 그 도시에서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가는 데는 따라가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잘 살펴보라. 이거는 이제 도나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해요. 요거는 정부의 거를 얘기한 거고, 요거는 시군 거를 눈여겨보시면서 그 개발지들을 한번 보셔라. 그 다음에 도로나 항만 같은 개발계획은 그 개발되는 지역은 내가 지금 들어가면 별로 먹을 게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요것이 들어가는 옆에 그 파급되는 지역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 공약들을 좀 살펴보시고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국토종합계획이 이렇게 있고 용인시 도시기본계획도라 그래서 어느 도시기본계획을 가든지 가면 이런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도를 보시면 어디가 어떻게 뭘 배치한다는 잘 여기서 내용을 모르시겠으면 요 법례를 보시면 아까 그 법에서 용어를 익히시라 그러듯이 요 법례를 보시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권이 도시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인구들이 늘어나는 지역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용인인데 2005년도까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굉장한 50% 이상이 증감이 됐잖아요. 인구가. 2010년도까지도 50% 정도, 여기서 다시 50% 정도 지금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2010년도가 넘으면서 안 늘어나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용인은 발전이 끝났다. 예. 일부 되긴 돼요. 일부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계획을 보다 나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이라 그래서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 그 카페 답사 가셨을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용문 도시지역 그 도시 계획이 이번에 바뀌어서 고시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그 용문역이 여기 있고 용문 시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시가지가. 그 다음에 이쪽은 마령리 쪽으로 지금 학교하고 뭐 요 군부대하고 뭐 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기존 주택지들이에요. 이렇게가.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데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렇게 지금 빗금 쳐져 있는 거.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 요 빗금 쳐져 있는 게 도시 지역에서는 얘기하는 시가와 용지라는 거. 판교라는 것이 시가와 용지라는 것이 고시가 됐는데 2000년도인가? 그 국토개발계획 그 발표할 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은 고사하고 전문가들도 시가와 용지가 뭔지조차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판교가 신도시로 거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것이 시가와 용지로구나. 그제서들 알고 그것을 그냥 강의로 막 써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것이 이 시군 단위,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시가와 용지로 앞으로 써먹을 그 지역들을 이렇게 관리 용지라고 해서 한다. 근데 관리 용지가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긴 가보시면 지금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건 역세권 개발 계획, 지금. 제가 용문역 앞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렇게 돼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긴 지금, 뭐죠? 종합, 시설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마을이고, 이렇게 개발이 다 되는 지역인데, 현재 여기는 여기까지 다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지나서 여기까지. 영어마을이 여기쯤 있어요. 영어마을이. 보릿고개 마을이라는 게 여기쯤 있고. 아주 깡촌이었던 동네인데 요즘은 그 전원주택지로 저걸 봤는데 여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시가지 비교해서 여기는 지금 군부대 부지하고 학교하고 그래. 이게 실제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현재 시가지가 요만한데 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용문 현재 시가지보다 커요. 그 다음에 관리 용지를 이렇게 또 통틀어 보면 이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거의 이거만큼 또 이 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규모의 4배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용문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셔라 그러니. 요거는 지금 김포 건데, 김포가 금년도, 11월 며칠 날 완전하게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기존 이게 개발 예정 지역던 데고, 기존 도시 지역이에요. 개발 예정 지역던 데고, 요번에 요런 데가 지금 농림 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입니다. 도시 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것을 고시하기 전인 이것은 언제 나왔었냐? 작년도 초반부터 작업이 돼서 조금 발빠른 부동산이 알기 시작한 것이 작년도 하반기예요.
작년도 하반기에 알게 됐고 정확한 위치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금년도 한 6, 7월경.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게 국난공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알기 시작을 했던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자, 보시면은,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어요. 그럼 기정은 원래 이제 그 도시계획에 했던 거고, 12월 10 몇째 날인데? 기정은 원래 정했던 거고, 변경은 변경된 건데, 자, 도시지역이 증이 이게 얼마죠? 1335만 7천 제곱미터예요. 그럼 1300제곱미터면 몇 평인가? 예. 어마어마한 면적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농림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지역이 그럼 어떻게 됐냐? 주거지역에서 보니까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보니까 공업지역도 안 바뀌었고 녹지지역에서 많이 바뀌었더라. 녹지지역에서. 또 관리지역에서도 관리지역이 가미되고 도시지역으로. 아까 녹지지역이 증가됐잖아요. 도시지역이. 여기까지가 녹지지역까지가 도시지역이고 녹지지역 밑에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보니까 관리지역이 감이 38만 제곱미터밖에 안 됐는데 농림지역이라는 데서 1200제곱미터가 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이 쉽게 말하면 쌍놈이 벼랑간 양반으로 뛰어 올라간 게 400만 평 정도가 뛰어 올라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쌍놈에서 양반으로. 집을 질 수 없던 농림지역이라는 집을 질 수 없던 농가주택하고 농업용 시설만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도시지역, 녹지지역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일반 주택하고 제조업하고 건생하고 이런 거를 다 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김포라는 데가.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송하게도 별로 없더라. 그렇다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도 돈이 되는 지역들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건 김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용문에서 봤듯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냥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서 바뀌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더라. 어디라고까지 나왔어요. 어디라고까지.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로 바뀌더라. 또 요 앞에서도 보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더라.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바뀌더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다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분 단계가 확확 바뀌어가는 그런 자리들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라.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자꾸 보시라는 거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뭐가 변경되고 도로가 새로 나고 이런 용도지역이 바뀌고 이러는 것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면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변동되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라는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면 언론 기사에서 그럼 투자처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언론 기사에서 보는 거는 정부에서 일단 발표하는 정책들은 좀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좀 보시고 이쪽 랜드 쪽 카페도 조금 올려주기는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정책은 가급적 원안을 갖다가 올려드리는 것이 그 원안을 찾아보시면서 정부의 그 뜻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 좋은 것만 이렇게 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원안을 보시면은 그 통틀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뭐를 하겠다, 보금자리 주택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광고도 소홀히 넘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전면 광고 내잖아요. 또 반 광고 내든지 그 광고 내는 데에 나오는 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나오는 도로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아까 얘기한 도시 계획에서 확인을 해 보시라 얘기. 그 사람들한테 확인할 필요 없이 아까 얘기한 그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 시군도 가기 싫으면은 지금 저희 카페 자료실에 가보시면 대부분 그 각 시군의 그 인터넷으로 공개된 도시계획은 대부분 들어있어요. 수도권 거는. 저 지방 거는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지방 거는 대부분 또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삼성에서 뭐 투자를 한다. 그 지역이 어디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서는 여기에 내가 투자할 데는 없어요. 새만금 안에서는. 나중에 분양받는 건 모를까? 여기 할 데는 없고, 이것이 되면은 이쪽에 군산 지역에서는 지금 그 공장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이 어떻게 될까? 이쪽은 지금 주거 지역이든 김제 쪽은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터를 잡는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또 이쪽은 그 관광 쪽을 많이 하니까 이쪽에서 관광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요런데 지금 그 빠진다 중개에서 교통이 괜찮은 곳이라면 큰 공장들은 여기 들어가겠지만 조그만 공장들은 못 들어가니까 하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하나를 보고 이걸 보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들어갈 때를 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린 그 산업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투자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신문에 났던 걸 그대로 한 거예요. 현재 보시면 요거보다는 좀 진척이 됐는데 이런 상태로 있다. 그래 여기는 사실 투자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사만이라는 데입니다. 하동에 갈사만이라는 데인데 갈사만에 지금 이렇게 조선 계획이 있고 여기에 산업단지 계획이 있고 이거 착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단지가 있고 여기는 위락해서 그 지원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거를 지원하는 산업단지가 여기 들어가고 이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단지가 다시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락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다가 지금 고시가 된 거지 어느 하나하나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면 지금 여길 가겠어요? 여긴 매립지인데 여길 가겠어요? 여기 안에서 조금 찾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갈 만한 장소 결국은 일로 가는 이 길이라든가 여기로 가는 이 길이라든가 요 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기에서 빠지는 요런 길가에 여기 못 들어가는 공장들이 잡아줄 수 있는 땅들을 잡아주면은 그것이 투자처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지나가는데 이게 언론에 요대로 놨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계획도 면에서 이건 캡처한 게 아니고 언론에 난 거를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처는 이런 데를 찾아보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주는 물건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선소를 만들 건데 그냥 있어요. 여기 영광인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공업단지 착공하는 지역. 지금 공장 몇 개는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산이에요. 요 진정리라는 요 밑에, 여기쯤일 거예요. 금성면. 여기쯤이 면소재지인데, 아마 바운다리로 해서 하여튼 한 2km 정도에 집 다 세면은 한 100채 나올까 말까 해요. 2km 정도에. 그런 촌동네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이거의 배후 도시가 된다. 그렇다면은 여기 가서 조금 싸게 해서 뭐 나중에 그 임대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토지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공장들이 들어가는, 공장들과 연계되는 공장의 납품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들, 요 주변으로 도로변 땅들을 찾아보시라.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로다가 어떤 정도까지 아실 수 있냐면 언론에 나온 것이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부천시에도 18개인가? 부천시가? 네, 개수는 제가 다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발표된 것 중에 아직도 30% 정도가 안 풀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어떻게 푼다고까지 다 발표됐어요. 아직도 안 풀렸어요. 30%가. 99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언론에 나왔다 그래서 늦지 않다. 고급 정보라고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거 빨리 아는 게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또 투자 확률도 50대 50입니다. 그거는. 근데 언론에 나온 것만 가가지고도 도시계획이나 언론에 나온 것만 가가지고 해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 그거는 되는 거는 되는데 언제 되느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확률은 조금 더 높고 그렇다고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건데 오빈역의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다 해서 일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 오빈역이라는데 우리 그 카페 몇 분들은 지난 10월 달인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 현장을. 아까 그 용문 그 지역하고 요 오빈역을 갔다 왔는데 당그라니 역사만 있어요. 여기 하루 승객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요 주변에야말 맞다나 집이 다 해봐야 반경으로 하면 꽤 많지만은 그 가까이에는 별로 집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행정타운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봤던 여기가 양평읍이에요. 현재. 여기가. 양평읍 소재지인데 오빈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빈역이 여기 있는데 옛날에 그 양평 경강국도 가시면은 꼬부라진데 양평읍 가기 전에 꼬부라져서 이렇게 고개 넘어가던 데 있어요. 그래갖고 우회도로 가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 도로가 펴졌습니다. 이렇게 펴져서 있는데 오빈역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개발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용지, 관리 지역이 아니라 도시로 개발해갔다는 관리 용지가 요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가 행정타운으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원래는 여기가 무조건 행정타운으로 됐었는데 지금 행정타운이 자꾸 이쪽에서 지금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쪽에서. 여기가 지금 이번에 교통병원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행정타운을 뺏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여기가 행정타운으로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하고 아까 오빈 역세권 개발이 여기고 그러면 이쪽이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그 새로운 시가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르게 좀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거하고 이건 도시기본계획을 엮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유망지는 어디냐? 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좀 눈여겨보셔라. 다른 데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구분산지 이거 해서 하는데 요 산지 조사해서 빼지는 지역들.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 해제. 요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허가구역 해제한다 그랬는데 허가구역 해제하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적어도 내년 5월달 가면은 저는 대부분 허가가 연장이 내년 5월달이거든요. 수도권이 5월 말까지인데 대부분 아마 토지거래 허가에서 다시 묵지는 못하지 않을까. FTA가 지금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뭐 3월달 정도에 한다 그랬는데 FTA가 발효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은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이 이렇게 옛날에 돼 있던 것들은 아마 저촉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해제되는 지역들, 그다음에 그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라, 투자 유망지들은. 그다음에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할 게 행정구역이 통폐합되거나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데, 이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때에는 그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 통폐합되는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나 산지가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 도시 그 기본계획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인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지역은 어쨌든 간에 평택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가 새로 나거나 국책사업이 변경되는데,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거고,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예요. 농지 투자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고 뭐 할 때, 이 완화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 지능지역 해제를 눈여겨보셔라. 그냥 원칙적으로는 지능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제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좋은 지역이니까 그런 데를 봐라. 그런데 사실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찾는 게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들판이 넓은데 거기에 도로가 계획이 있어요. 도로가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것만 가지고 대충 찍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노선을 확인하고, 아, 그러고 나도 요게 면적이 얼마 안 남으니까 여기는 해도 되겠다, 해제되겠다, 그런 지역들을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지도 거의 농지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들을 많이 하시라는 거고, 특히 FTA가 되면서 이런 규제가 완화는 되겠지만 강화되는 쪽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은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완화했다, 강화했다, 완화했다, 강화했다 하면서 그 조절을 해왔는데, FTA가 되면은 ISD 조항에 걸려서 규제를 강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회사가 들어와서 투자도 안 했어요. 투자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부천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안 했는데 허가지역이라고 규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국제재판소에다 갖다가 걸으면 나 손해봤다 이러고 거는 거예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 대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돼서. 그러면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ISD 데모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지금 저거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예 FTA가 지금 현재 미국하고만 하기 때문에 이러느냐. 우리나라가 지난 11월 말인가요? 11월 말까지 체결돼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81개 국가인가 돼요. 전 세계 국가 중에. 그렇게 많은 나라하고 있는데 왜 미국하고 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 간접소송제도라는 거. 조금 전에 요 규제하면은 그 소송제도가 걸리는 거. 요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미국하고는 미국 법에서는 그 제도가 있어요. 미국 법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또 다른 나라도 대부분 없는데 미국만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FTA가 되면 미국 법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게 좀 강화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에서도 좀 생각해 보자. 뭐 도시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여태 했듯이 시가와 용지나 개발이 가능한 이런 녹지지역 같은 데를 찾으셔야 되겠고, 이 농촌지역에서는 관리용지를 좀 눈여겨보셔라.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대부분 지금 관리지역 중에서 혹하는 지역들이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혹하거든요. 촌에 가면 계획관리지역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분단위에 가면 계획관리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집 3채만 있으면 그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도로는 조그만데. 그러면은 그 지역이 이쪽 그 역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오산의 무슨 역이죠? 세계지구 앞에. 거기에 하는 병점역 있는 그 밑에 하는 거기에
지금 생산 녹지 지역마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맷집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획관리 지역 중에 실제 좋은 지역은 30,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70%는 거의 쓸모없는 지역입니다. 실제가 개발하려면 개발 안 돼요. 그다음에 한계농지, 영농여건 분류농지가 있는데 이 영농여건 분류농지 때문에 이걸 가지고 투자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혹시 앞으로 투자하라고 그러면 여기도 예외적인 투자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 하라고 그러거든 너나 잘 먹어라 그러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들은 지금 대부분 도로가 없고 경사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서 몇천 평 정도 샀다고 그래서 거기 개발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내고 뭐 내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영농여건 분류농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다가 지금 돈을 걷어서 어느 한 지역을 아주 떼로 가서 집중 포격을 하면은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가서 뭐 싸니까 그 지역에 싸니까 뭐 몇천 평을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포인트는 지역적으로는 정책이나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들을 노리고 그 다음에 국책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들을 노리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재생사업지구를 노리는데 이게 아주 변수가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투자를 하면서 오늘 투자한 것이 100% 맞는다. 또 앞으로 10년 후까지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했으면 계속해서 도시 같은 데 했다 그러면 몇 개월 단위, 적어도 1년 단위로는 한 번씩 짚어보셔야 되고 농촌 단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그걸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갈 건지, 보유하고 갈 건지, 중간에 리모델링을 할 건지,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정부 지원 정책 얘기했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진짜 농민들한테 양보하시고 귀농이나 이런 걸 할 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극 활용하세요. 귀농해서 내가 정말 농촌에 정착해서 농민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변 부동산 투자 요령인데 고속도로 전용 도로는 사실상 일반인이 투자를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런 전용 도로가 나는 곳에 또 새로 나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멀은데 인터체인지에서 옆으로 연결되는 도시에 특히나 저거 한다면 이렇게 도로가 새로 난다 그러면 여기 도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도시에서 요 도로로 인터체인지로 여기가 인터체인지라면 요 인터체인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도시 요 끝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요 인터체인지 주변에 가서 하시면 잘못하면 바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 요 앞쪽에다가 하면 일로 도시가 자꾸 인터체인지 쪽으로 커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적으면 내가 잘 아는 지역에 한번 도로가 나고 인터체인지 났을 적에 저쪽에 있는 도시가 인터체인지 쪽으로 뻗어오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아는 지역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여기서 들어가서 일반 도로나 지방 도로 주변에 조그만 걸 하면 가든이나 창고나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좋고 그것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면 농로보다는 조금 큰 마을 진입로 정도 주변이 가장 일반인이 투자하는 데서는 좋은 자리입니다. 돈 없이 돈 벌 수 있냐? 없죠. 아파트 사려면 10년 모아야 된다. 진짜 정말 그래요? 봉급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래요.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 숫자 노름을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사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집을 한 채고 두 채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까지 뭐 어떻게 집을 샀겠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들어간다는데 애 둘씩은 다 낳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이고 중산 국가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나니까 갖고 있는 것이 부동산, 내 집 하나지. 부동산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내 집 하나밖에 없어요, 총 가진 재산에서. 자산이라고 얘기할게. 그렇다고 예금을 많이 했어요, 주식을 많이 했어요. 겨우겨우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높은 거지, 이것이 우리가 과연 뭐 돈이 많은데 부동산이 높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외국하고 자꾸 이런 걸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뭐 4만 불 시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4만 불에 걸맞는 내가 자산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 채권 이런 데도 분산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모든 가진 게 대부분의 우리 중산층들은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 거주자가 농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농업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농업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규로 농업인을 만들거나 경공매로 취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업인을 만들어서 취득을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전용 허가받은 농지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장을 하실 분이 개발 허가를 받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땅에다가 취득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거를 발급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농지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허가받은 농지를 취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뭐가 있냐면, 매도자는 팔을 때 허가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농지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모든 판매 조건이, 매도 조건이 농지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8년 이상 제초자격이나 3년 이상 대토에도 해당이 돼서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매도자는. 그런데 매수자는 농지가 아니라 지금 공장 부지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도 지금 보는 방법이 매도자, 매수자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나니까 아까 제가 개발을 미리 하지 않고 처분할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럴 때 또 잘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매수자 공장 사는 사람이 나 이거 공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허가 받아줘. 그러면 이분이 허가 비용까지 공장 짓는 비용 모두 지가 다 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볼 거 다 보고 돈은 아까 뉴타운 얘기했잖아요. 대지로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 나는 파는 분은. 그래서 실익이 가장 높다. 부동산 투자 상담할 때 와서 보면 막 그냥 뭐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조금 준비를 좀 해갖고 가셔라. 그리고 지금은 다 전문가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꾼과 전문가를 좀 구별하는 방법은,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이미 정해고 갔어요. 어느 정도 그 아파트를 정해고 가요. 근데 땅인 경우에는 이게 다 틀립니다. 근데 가서 나 1억 있는데 좋은 땅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지 말고 나오세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 사시는 여러분한테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조건도 모르고 1억이라는 돈만 가지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라든가 그분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 맞춰봐서 맞아야지 되는 거지. 그게 맞지 않으면 좋은 땅이 아니 뭐 좋은 땅 좋죠. 명동 땅 2억짜리 2억 그러면은 좋겠죠. 누구한테나. 근데 그분이 2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방법은 제촌자경을 아까부터 계속 해라 그랬는데 이거 얘기하면 난 못해 그러는 분이 있는데
아니, 돈이 드는데, 아까 2년이나 3년 맞추는 거, 2년이나 3년 맞춰가지고 2년 했다 그러면, 옛날부터 보유하던 거 했다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아까 장기 보유공제 30%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일반 세율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의 50% 감면돼요. 다운돼요. 양도세가. 중과세가 아니더라도, 중과세 때는 뭐 거의 한 30, 40% 정도 내야 될 세금에서. 그러면 한 2년 해가지고 2, 3억 버는데 그 짓을 안 하고서 못 한다고 그러면은 뭐 직장 생활은 뭐래로 해요?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내려가서 제촌 자격 맞추면은 되는 거죠. 아까 이거 제가 하면서 저거 했던 게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했는데 중개업자가 중립이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업자 돈 되는 물건을 팔아요. 매도자가 돈 많이 주면 이 물건 죽으라고 팔아주고 매수자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을 매도자 걸 깎아내리든 뭐를 하든 이걸 사줘요. 중개업자는. 그래서 중개업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나 모든 것이 중개업자가 돈 되는 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하니까 가급적 매수자, 매도자 양짝편에서 될 수 있으면 다 돈이 되는 쪽으로 하셔라. 그 다음에 인허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인허가 처리하는 거. 힘 있는 자에게 마사지, 거긴 권력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담당자나 허가부서의 의중을 읽어라. 그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라. 요것만큼은 꼭 하셔야 돼. 우리가 힘 가진 사람한테 아무리 덤벼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뺏겨봤자 엄마한테 내가 당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그거와 똑같고 허가부서의 의중을 읽으라는 거는 법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똑같은데 허가부서마다 유권 해석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담당자마다 틀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봐가지고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춰줘라. 그 다음에 그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역 유착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역 유착이 아니라 이분은 이 허가부서의 의중을 그 지역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서류를 어떻게 꾸며가면 어떻게 받아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있는 분이 이 전문가가 하면은 이 의중을 모르니까 법에 있는 서류만 딱 붙여서 갖고 가요. 그러니까 빠꾸를 맞는 수가 많습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유착이라기보다는 이 의중을 이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가 같은 거 받을 때는 가급적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설치가 돼 있을 때는 매도하기 전에 양도세를 좀 검토해 보셔라.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괜찮은데 화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양도세를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로다 부과돼서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 일반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태 얘기한 감면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설치돼서 그런 게 있을 땐 좀 검토를 해보셔라. 그 다음에 그런 거로 해다가 매도할 때는 이 공부 정리를 힘쓰라 그런 건데 뭐냐면 화해를 판매하던 데는 지금 가서 보면은 아까 농지는 분리과세라 그랬는데 여기는 가면 잡종지로다 세금이 보유세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농지로다 만들었을 때 반드시 가가지고 세금부서에 가서 요걸 내가 농지로다 했으니까 농지로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거를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조회를 딱 해보니까 너네 무슨 소리야? 잡종지로 그게 돼 있던데. 그래서 감면 같은 거 받을 때 또 사업용 받을 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비닐하우스 설치된 거는 좀 하셔라.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한 땅이 다 좋지는 않다. 도로에 접했다고 막 하지 말고 조금 협상을 잘 해라. 그래서 요걸 설명을 드리면 좀 길은데 하여튼 요
요 땅이 도로에 접한 땅인데, 요 땅이 도로에 접한 땅인데, 여기 요 도로를 좀 진입로를 달라 그랬다 안 줘가지고, 나중에 지금 요만큼을 도로로 뺏겼습니다. 이분이 집을 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창고를 지었어요, 이렇게. 창고를 지면서, 요 뒤로 난 도로 때문에 여기 이격을 시켜줘야 돼가지고, 요 도로만큼은 도로 부지로 뺏겼어요. 근데 이 집을 질 적에, 이 집들을 질 적에 여기를 이분 보고 팔으라 그랬는데, 팔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팔지를 않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른 요 땅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요거를 하고 이거를 가져라. 그러면 이분은 일로 이렇게 한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 땅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게 지금 최근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로에 내가 접하고 있다 그래서 타협을 안 하면 그 많은 거를 손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그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했는데 허가 지역은 안 되고요. 건축 면적이 10평까지 질 수 있어요. 10평까지 질 수 있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해서 하시면 되고, 요즘에 와서 주말 체험 영농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이게 주말 체험 영농으로 지금 조금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요건 그 주변 분들한테 주어도 되고 내가 다니면서 지어도 되고 그랬는데, 구입을 하기가 예를 들면 한 1000평짜리 요 1000제곱미터니까 300평이잖아요. 1000평짜리를 사는데 그쪽에 가서 농사를 짓고 농업 저걸로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또 교회를 지금 좀 뭐라 그럴까, 기도원 같은 걸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요즘에 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1000평짜리 땅을 어떻게 했냐면 4명이서 교인이 사는 거예요. 주말 농장으로. 그렇게 해서 사고서 나중에 그거를 용도 전용을 해서 교인들 기도원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 투자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보다 이제는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고, 재테크 노하우를 좀 습득을 많이 하시고, 했으면 뭘 했느냐? 실천을 좀 해서 내 것으로 만들으셔라.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셔라. 성공 여부는 선택 차이다. 책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가느냐. 그래서 무작정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그동안에 하루 품을 팔아가지고 비행기 싹쓸 벌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고속도로로 내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산까지 어떻게 가느냐. 편안히 빨리 잘 가는 방법이 결국은 내가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 아니냐. 근데 이 방법 자체를 모르면 안 되니까 오늘 오신 것도 그런 방법을 보러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셔라. 부동산 투자에서 정답은 없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부동산 없다. 강남 아파트 좋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좋지 않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제가 부동산 하고 있는 오정동이라는 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 35평짜리 줘도, 거저 줘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관리비를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강남 아파트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정이 추천하는 농지는 좋다? 이정이 농사 짓는 농지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서 투자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으니까, 좀 우리가 반드시 이런 배운 것을 투자로 이어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얻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를 실천해 가는 그때에만 내가 돈을 벌고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리 알은 뭐라느냐,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고, 근데 아무데나 심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좋은 곳에다 좋은 것을, 그것도 제때에 심어야 된다. 한겨울에 벽시를 뿌린다고 벽시가 나겠어요? 얼어 죽지.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쉬었다가 해동이 되면 벽시를 뿌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때에 심는 것도 중요하다. 이 수익형 부동산 대세라는데 그래서 이거 5억짜리를 한번 임대소득을 했는데 그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 함정은 돈 없이 돈 벌었단 말에 혹해지 마시고 특수물건이나 돈 된다는 거 믿지 마시고 유명 강사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좋은 물건 있다고 하는 거 속지 마시고 개발도 그렇고 비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비법은 지금의 비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과거 사례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수익률 게임이니까 그렇게 보고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 비용에 대한 수익률로 답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얼마 남았다 이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자로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신다면은 부자는 그렇대요.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고 가난뱅이는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놀러 가서 먹고 쓰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벌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가난뱅이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먼저 내가 선순환 구조로 돈 버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셔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산다는 것 자체가 부자지만 가정 불화가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놈의 돈이 들어오면 돈하고 주색은 같이 오는 요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또 가난하면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은 행복은 대문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가난이 들어오면 행복할 수 없다. 또 병병해도 그렇다. 잘 산다는 건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도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디도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듯이 이런 투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꼭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따로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물건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물건이나 누구에게나 다 좋은 투자처도 없다. 나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곳에 투자처가 있으니까 내 주변에서 찾아서 이런 조건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저거 할 것은 부동산의 폭락을 너무 믿지 마시고 또 우리가 IMF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긴 땡빛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저거 한 얘기지만은 과부 대동핏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해야겠다 그랬어요. IMF 끝났을 때. 제가 IMF 한참일 때 시작을 해서 끝날 때 이거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기회가 거의 왔는데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은 무리수는 두지 말아라. 있는 돈 갖고 하셔라.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좀 부동산 공부나 투자를 취미로 그동안에 현재 갖고 있는 취미에서 하나 정도 더 늘고서 항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은 곳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 보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돈 되는 것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보고 덤벼들지 마시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분이 거기에 걸려들은 분입니다. 부동산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고 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내가 돈이 되는지 내가 돈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시고 지금 현재 호시탐탐이래요. 그러니까 호시탐탐하다가 좋은 곳 해서
좋은 곳에다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 오늘 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게 나왔는데, 아직은 그 공식 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는 안 나오고 신문에만 떴더라고요. 11월 말 현재 가구 수가 2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그래요. 현재 2천만 가구를 넘어섰고 인구는 5,071만 명이고. 근데 2010년도에 우리가 주택 수가 2010년도 센서스예요. 그때 당시에 주택 수가 1,487만 호예요. 1,487만 호. 그러면 2011년 지금까지 해서 했다 그래도 1,500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집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가구 수는 몇 가구냐? 2,001만 가구, 2,002만 가구거든요, 지금. 2천만 가구를 넘어섰다고요. 한 500만 가구가 아직도 모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끝났다, 주택이 끝났다,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인구는 지금 2018년 계속 정점이라 그랬는데 저번에 통계청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2020년인가 25년인가 됐죠? 그렇게 지금 늘어진다. 인구가 그 최고 정점을 찍는 것은. 그래서 너무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장시간 여러분 그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그냥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진짜 호시탐탐 하시다가 진짜 좋은 곳에 하나, 둘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또 건강하게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이거 하나 마저 드리고 가야 되는데.